상대가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평상시 정말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다가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감정 표출을 하거나 숨어버리는 유형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답답할 수 있는 유행이기도 한데 알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바로 혼란형 애착 공포 회피형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안형 플러스 회피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심리학 이론에서도 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포 회피형은 남성적 성향보다 여성적 성향이 많다. 남자라도 조금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언제든지 공포회피형으로 변할 수 있다. 거부회피형이 무언가 힘든 상황이거나 주눅들어 버리면 공포회피형으로 변할 수 있다. 고전 이론에 따르면 일관되지 않은 양육자 또는 극단적 양육자의 행동, 즉 가정환경, 현대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배신 등 과거 상처나 트라우마에 따라 생기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포회피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감정을 많이 표현하면 상대가 떠나갈 거라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신뢰가 없으면 방어기제가 있다. 결정에 확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 과잉 해석, 이분법적 사고, 부정 해석 등 피해의식적 관점이 있다. 나의 단점이 노출되면 실망할 거라 생각한다. 작은 잘못이나 실수 부분에서도 무서워하며 숨어버린다.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케어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이들의 주요 패턴은 불안과 회피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어 엄연히 말한다면 회피형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불안적 요소도 매우 크기에 내면의 혼란성이 매우 큰 타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널 너무 사랑해. 다만 너무 다가오고 깊어지려고는 하지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까지 사랑을 속삭이면서 미래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날 되면 갑작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기에 대한 공포심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잠수고요. 간혹 다투면서 감정 표출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 연락 두절과 회피로 나오기에 반대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힘들면 간혹 공포회피형이 되세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뚝 끊어버리기에 상대방의 데미지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죠. 제외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보통 다시 닿는 편이 많습니다. 케이스 상으로는 쉬운 편에 속하죠. 근본적 원인은 내면 깊은 불신과 공포심입니다. 쉽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너무 학수고대하던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아프고 상처받을까봐 미리 끊어내버리거나 이 사람이 과연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의문을 가지면서 사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하면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기지 역할인데 안전기지라면 어떤 게 안전기지일까요? 내가 울면서 대화한다? 내가 상대에게 설득하고 내 감정을 강요한다? 힘들어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노력해보자고 제안한다.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모르겠다고 하면 너도 지금 지쳐 보이니 더 현명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1, 2주 정도 회복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편안하게 데이트하고 좋은 기억으로 가져볼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별이 단호하게 나왔어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는 걸 암시시키고 존중시킨 뒤 다시 대화를 시도해봐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떠나니 마니 그런 게 쉽게 되는 타입들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겠다면 우선 회복부터 시켜주세요. 제일 쉬운 행동입니다. 난이도 최하에 해당되는 행동이지만 매우 효과는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보다도 상대방의 특성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 것도 심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회피하거나 불안해하는 거죠. 다만 이것도 조금 회복할 수 있게 연락도 안 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있으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렇게 이 타입에서 막 한 달 동안 설득하고 다 해보다가 차단까지 당해서 몇 달 놔두고 다시 연락했는데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런 심리에 의해서인 거죠. 세 번째로, 회피보단 불안성을 자극하기입니다. 내가 잘해준 경우가 많을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상대가 나를 결혼감으로 생각했다든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든지 찐 사랑을 처음 느껴봤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좋죠. 자, 공포회피형들의 특성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집착하거나 잘해주면 어떻게 변할까요? 회피형으로 변하거나 점점 관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무관심하거나 바쁠 때는 매우 상대가 불안해집니다. 서운함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죠. 회피형으로 변하면 접근 자체가 당장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매우 불리하게 가죠. 하지만 불안형으로 가게 되면 매우 풀기가 쉬워집니다. 조금만 달래주거나 설득하면 풀리니까요. 보통 80% 이상의 공포회피성이 잘해준 정도에 따라 불안성이 매우 커지며 대부분이 나에게 집착하듯이 잡습니다. 이들은 유기에 대한 공포가 있기에 불안형으로 인지되면 애착을 회복받기 위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회피형으로 만들지 마시고 불안형으로 유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형으로 만들려면 내
내가 완전한 상실감이나 단절감을 줘야 합니다. 나도 정말 사랑했지만 충분히 노력했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이제 관계를 결정짓고 마무리하려고 해. 라는 식으로 말해볼 수 있겠죠. 이제 연락이 닿을 수 없기에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고 너무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해볼 수 있죠. 상대방이 나를 너무 홀대시 했거나 내가 잘해준 게 많다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효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시선을 바라봐야겠어요? 떠나갈까봐 무서워 빨리 설득해야 일까요? 안쓰럽고 불쌍한 존재구나 일까요? 후자입니다. 안쓰럽게 바라보고 여유롭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도 이 유형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달려가서 한 소리 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안정적으로 대처하세요. 그럼 걱정 말고 잘 나아가 보자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